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 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담화의 의미와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황재욱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갑작스러웠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 내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죠. 그냥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오고 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어떤 제의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묵묵부답, 무반응이었다가 오늘 김여정의 좀 강경한 담화가 발표돼서 네. 저희들이 조금 이제 놀랬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담화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엄중하게 이 담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후속 대응과 조처를 강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달 31일에 이뤄졌던 이제 탈북 단체로부터의 대북전단 살포를 좀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이 단속에 나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그 전단에는 뭐 1달러짜리 지폐를 포함해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상을 담은 메모리 카드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문구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악당이다, 또 무슨 뭐 위선자다라는 표현 자체에 굉장히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김여정 위원장이 무반응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북한이 무반응으로 있다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민들의 불만, 경제적인 어떤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결속, 그다음에 네. 그 고위 관료들의 군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면 돌파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전단 살포라는 것이 군사 분계선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북한 전역으로 퍼진다 하면은 굉장히 체제 위기에 준하는 어떤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그 탈북민 단체가 이번에만 전단을 살포한 것이 아닙니다. 네네. 매달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살포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강경하게 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던 것은 네.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어떤 남북, 그러니까 우리 쪽에 어떤 응당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 하는 메시지가 네.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이제 올해 3월에 2번 있었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담화가 있었던 건데 이전과 좀 다른 점을 짚어보면 북한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이 담화를 실었다는 겁니다.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방치하면 안 된다. 좀 북한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김여정이 실질적인 북한의 제2인자지만 김정은을 대변하는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여정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내부 결속과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어떤 그 뭐랄까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반역이고 탈북에 대한 어떤 경고, 그 다음에 네. 내부 결속,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움직이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제 어떤 응답을 바란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그 시점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6월 달에 6.15 20주년, 그다음에 6.25 전쟁이
주년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김여정의 담화가 아침에 나오자마자 네. 뭐 다른 전문가들은 뭐 대화의 메시지다 그렇다고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대화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메시지 안에 담긴 것 중에는 뭐냐면은 법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응당한 대응 조처를 강구해라. 딱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통일부에서 우리가 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네. 사실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뭐 자유의 표현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다라는 개인의 자유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부에서도 이러한 그 탈북민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한동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대변인의 그 대변인 발표가 김여정의 담화에 즉각적으로 어떤 저희가 그 위협에 굴에서 나왔다기보다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사실은 담화에서 이번에는 끝나면 안 되고 사실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이나 조처가 취해져야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그나마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의 성명이 나오고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대북 전단 살포라는 것이 4.17 판문점 선언과 우리 군사분야 합의서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5월 1일 날 군사 분계선 지역의 확성기 저희 방송 중단하고 그다음에 전단 살포를 사실은 중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도 전부 다 저희가 폐기를 했었죠. 그런 중에서도 그 이후에도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군사 합의에서 우리가 먼저 불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당혹을 하는 거고 통일부도 아마 그래서 이러한 대변인 그 담화를 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네. 김정은의 입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지금 제1부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김정은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그 권력 승계에서 굉장히 권력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말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단호함, 강경함.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대해서도 응당한 조처를 이번에는 강구해라. 법을 제정해라. 근데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법안을 발의해서 그게 시행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몇 달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탈북민 그 단체에서 6.25를 전후해서 100만 장을 또 살포하겠다라는 예고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100만 장 살포하기 전 아마 그게 전이 될지 당일날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지만 경찰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군과 경찰과 나아가서는 국정원까지도 좀 이번에는 대응 조처를 물리적인 어떤 조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가는 과정 자체에 네. 파국을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100만 장 살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단호하게 아마 막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역량 확충이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또 서구 주도의 다음 세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북한 노동당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 북한의 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에 대한 의도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북미 관계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 그 대내적인 정치적 상황이 11월 대선이 있고 또 이번에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대화를 한다, 회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없고 북미 간에도 경색이 되어 있으면 남북 간에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남북 간에도 지금 거의 교착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이렇게 이번에 담화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지금 그 중국 쪽에 확실하게 줄서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5월 달에 그 시진핑한테 친서를 보내고 푸틴한테 축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쪽에 전통적인 우방국인 사회주의 국가에 줄을 서서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이런 담화를 낸 것 자체는 이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 한마디로 새로운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래 갈 것을 아마 예측하면서 확실하게 중국 쪽에 줄을 서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북한은 이제 중국 편을 이제 좀 노골적으로 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물꼬를 좀 트려고 하고 있는데 남북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굉장히 그 북한의 호응을 많이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남북 간의 그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한마디로 체제 안전, 그다음에 경제적인 발전, 그 두 가지를 나만이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북한 문제와 교류 협력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들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바로 코앞에 닥친 6.25 70주년을 전후해서 더 이상의 북한을 향한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를 물리적, 실질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우리는 네. 그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지금 한 1년 10개월밖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재욱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모시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